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G 초심자입니다. 어제 첫 영상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제 채비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채비법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현장에서 채비를 운용하는 방법을 찌를 잡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울산권이 상당히 노을이 심합니다. 그래서 방파제도 쓸 수 없고 또 갯바위도 쓸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부득이 실내에서 뵙게 됐습니다. 또 제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어제 채비를 좀 더 확대해서, 또 그리고 그 채비에 맞는 미끼를 꿰는 법,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줌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채비가 아무리 장비가 좋고 채비를 깔끔하게 했더라도 사실상 30m에서 뭐 많게는 4, 50m 이렇게 장타를 쳐서 할 경우에는 사실 크릴이 거기에 붙어 있는 유물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게 이렇게 캐스팅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크릴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크릴을 꿰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채비를 했었는데요. 뭐 간단했었죠.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찌에다가 연결을 시킨 후 쿠션 고무죠. 그냥 쿠션 고무만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서, 그리고 목줄을 직결로 연결을 합니다. 이 직결은 여러가지 전차 매듭이니 여러가지 좋은 매듭법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팔자 매듭, 여기 근거리에는 그렇게 40, 50 이렇게 되는 씨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팔자 매듭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자 매듭을 해서 고무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매듭한 부위, 그렇죠? 여기 매듭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쿠션 고무가 있는데요. 이 쿠션 고무를 이 매듭한 부분을 당겨서 이렇게 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짜투리죠. 이 짜투리는 커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채비, 바늘 달기 전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찌는 지금 현재 제가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찌를 구입하게 되면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찌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2제로 찌입니다. 3제로 찌도 몇 개 가지고 있고, 그 위로 제로 찌, B찌, 2B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찌는 2제로, 종류 모양새에 따라서 2제로를 가장 선호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2제로가 가지는 제가 튜닝을 한 찌들을 보면은요, 2제로가 가지는 그 잔존 부력까지도 상쇄를 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비가 정렬이 되면 서서히 침강을 할 수 있도록 빵가루가 침강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같이 이렇게 침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찌들은 이렇게 조수기에 장착을 하고 끼울 경우 먹는다 그러죠.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된 찌에 바늘을 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기 좋게 3호 바늘, 그러니까 2호 바늘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처음부터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바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끼 꿰는 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요. 이 사실상 겨울철 뱅요 참 찾기 힘들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바다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겨울이라도 상층까지도 부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바람, 또 수온, 그때 물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투리를 끊어주면은 자, 제가 사용하는 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바늘, 목줄, 쿠션 고무, 찌 이게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낚시를 이제 채비가 맞춰지면요, 크릴을 쓰게 되는데요. 이 크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는 각자 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단연간 써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크릴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붉은빛이 도는 거, 그리고 약간 붉은빛이 덜한 크릴.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시는 분은 이미 뭐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이 붉은 크릴은 하루 반나절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열을 가한다든지 하지 않고 얼려져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틀 동안 숙성을 시킨 거고요. 이거는 오늘 당일 이렇게 산 크릴입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느냐면요, 장거리 캐스팅, 즉 내가 선자리에서 그날 바람, 조류, 또 물때, 또 자부의 어떤 활성도, 뱅에돔의 활성도에 따라서 가까이에 내가 히트 지점을 둘 것인지, 또는 멀리 30m 이상 히트할 지점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할 때 이 크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저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이 백색에 가까운 크릴을 쓰고요, 장타 내지는 조금 깊은 수심으로 내리고자 할 때는 이렇게 하루 정도 숙성시킨 크릴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은 왜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조금 풀릴 건데요, 이게 한두 번 쓰고는 그게 왜 그렇게 쓰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또 거기에 맞는 자기 낚시 경력이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바로 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크릴 끼우는 방식도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미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써보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껏 써본 미끼 중에는 물론 뭐 뱅에돔으로서 나오는 가장 좋은 동해안에서 파레새우,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죠. 거의 뭐 비쌀 때는 한 마리당 500원까지도 갈 때도 있고 300원, 100원씩 상당히 비효율적인 미끼라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바늘입니다. 바늘. 이 바늘인데요, 여러분들이 성수기인 여름에 쓰던 바늘을 그대로 또 겨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활성도가 좋을 때는 바늘 크기, 모양, 뭐 굵기 이런 거에는 별 반응을 이렇게 뭐 상관없이 이렇게 활발할 때는, 무기 활동이 활발할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런 겨울 영등철 이렇게 뱅에를 칠 때는 상당히 이 바늘도 좌우를 많이 합니다. 즉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은 이 바늘 굵기인데요. 이 바늘 굵기가 될 수 있으면 조금 가는 미리수가 가는 거로 해서 택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늘, 즉 이 줄을 목줄을 메었을 때 이 바늘의 근위는 귀죠. 이 귀 부분이 넓은 바늘이 있고 뱅어돔이라도 좁은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될 수 있으면 이 귀 부분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거를 사용하는 게 제 경험상 좋았습니다. 입질도 시원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홀하기 쉬운 부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비의 하나의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그냥 가서 아무렇게나 바늘을 선택하고 뭐 줄도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왕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크릴을 깨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릴은 하루 정도 숙성시켜 놓은 거, 이 크릴을 사용해서 한번 깨워 볼 텐데요. 보통 이제 이 크릴을 깨게 될 때에는 장비 중에서도 낚싯대에 따라서 또 비거리, 내가 히트할 지점이 10m냐 20m냐 30m냐에 따라서 이 크릴 깨기 방식도 저는 달리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 찌입니다. 이 찌가 사실상 보통 한 5g 5g 이하의 찌들을 전후의 찌들을 저는 선호해서 소형 슬립형 찌를 쓰는데요. 이 5g 전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살레브레 종류 이런 아주 작죠. 이 찌 자체가 이런 찌들은 사실상 캐스팅을 하면은 10m 날리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포인트에 있었을 때, 그렇죠, 이걸 멀리 날릴 수 있는 거는 뒷바람일 때 제대로 잘 날려보면은 30m까지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 소형인 이 3.2g, 뭐 4g, 뭐 5g 이래 되는 찌를 사실상 30m 이상 장타를 칠 때는 낚싯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이렇게 휘둘러서 캐스팅을 하지만은 보면은 낚싯대가 캐스팅하는 그 도중에 힘세죠. 뒤로 젖혀지거나 옆으로 팔로 캐스팅이든 사이드 캐스팅, 오브 캐스팅, 언더 캐스팅이든 앞치기든 이렇게 할 경우에 이 대가 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대가 휘게 됩니다. 장력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뒤로 넘겼다가 이렇게 캐스팅을 할 경우에 그 탄성이죠. 대가 가지고 있는 그 탄성으로 이 찌가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 대가 05대인지 06대인지 08대인지 15대인지 아니면 1.25대인지에 따라서 또 이 크릴 미끼 꿰기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참 우스운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걸 지켜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저 캐스팅에 미끼가 달려있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달려있지 않을 거라는 그 찌비로 밑밥을 투척해서 뱅에를 낚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그걸 자신을 하는 거는요. 이 미끼를 내가 깨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있게 깨는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한번 투척을 해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캐스팅, 사이드 캐스팅을 해서 세게 이렇게 날려봅니다. 그래서 걷었을 때 이 미끼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끼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절반 정도 캐스팅 도중 압에 의해서 벗겨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캐스팅 그 방법을 조금 더 약하게 하고 미끼 꿰기 방식을 달리 해주는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죠. 이런 거는 사실 자기가 오랜 경험에서 자기한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습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잘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오늘 기본 5g짜리 지 정도, 5g에서 6g짜리 지 정도를 이렇게 채비를 했을 경우 이렇게 3호 바늘을 메고 캐스팅을 할 때 크릴 꿰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이 크릴 꿰기도 몸통부터 깨느냐 아니면 꼬리에서부터 깨느냐, 이거 별것 아니지만 사실상 조건에도 많은 차이를 줍니다. 그렇죠. 아시는 분은 뭐 패스를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크릴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크릴을 끼울 때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훑어줍니다. 이렇게 훑어주면은 이 크릴을 살만 빼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살짝 눌러주면서 이 크릴을 바늘에 끼면은 이 크릴이 이런 식으로 뒤에서 짜듯이 누르면은 살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시즌에는 거의 이렇게 크릴을 깠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형 그대로 쓸 때도 있고요. 이제 꼬리와 머리를 제거하고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쓸 때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릴을 까서 몸통에서부터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렇죠. 자, 끼웠는데요.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한 번에 끼게 될 경우에는 이 꿰미도 사실상 배 쪽으로 해서 양쪽 결로 나눠 있는 이 크릴을 살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한 번에 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쪽이죠. 그러니까 살이 이렇게 두 굴에 나눠 있는 이 두 겹을 옆에서 하나 꿰기로 해서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립하고 무게가 가벼운 찌를 조금 멀리 날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이 있으면 가운데로 넣지 않고 옆을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방식으로 택해서 하는데요. 또 왜 이게 바늘이 귀가 얇은 게 좋으냐? 겨울에는 뱅에가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될 경우 심지어는 이렇게 줄 매는 이 매듭 부위도 평소에 뭐 한 6, 7바퀴 정도 돌려서 이 매듭을 해서 바늘을 묶으셨다면은 겨울에는 그보다는 좀 적은 횟수, 그래서 뱅에가 흡입을 했을 때 이질감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서 매듭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뭐 6, 7번 돌렸다고 하면은 한 서너 번 정도만 이렇게 해도 뱅에가 씨알컵을 걸어도 그렇게 잘 트지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만 해도.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 귀 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이 살 속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살 속으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서 이 이질감을 최대한 적게 주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끼 꿰기인데요. 이게 기본 방식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소형 슬리피 형치, 그렇게 3g에서 5g 정도 되는 찌를 10m 정도 날리는데 무방하게 낄 수 있는 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소형찌, 잘 날아가지 않는 소형찌를 20m 내지는 30m 이렇게 정도 날릴 때는요, 이렇게 크릴을 제가 머리를 제거한 후 가운데를 훑어서
넣는데요. 앞번에는 옆에서 한 번이 들어갔지만은 조금 장타를 칠 때는 한 번, 그래서 다시 나와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끼워 놓은 상태에서 뒤에서 이렇게 크릴을 눌러주면서 빼게 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두 번 정도. 지금은 한 번 엮고 다시 반대로 한 번 엮어서 이렇게 남은 상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크릴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휘둘러도 이게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휘둘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모양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입질이 까다롭다. 금방 가르쳐 드린 대로 크릴 쪽으로 묶어 놓은 매듭 바늘 부위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하면 정도 눌러주는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은 바늘이 잘 안 보이죠.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뱅의 눈에는 아주 먹기 좋은 그런 먹잇감으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두 번 정도 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타. 그렇죠. 장타를 칠 경우 30m 이상 내가 날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잡고 2분의 1 지점을 3분의 1 지점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크릴이 제거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일단 한 번을 끼워 놓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뒤를 눌러서 살며시 빼면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진 상태에서 아까는 다시 이렇게 한번 나왔죠. 이렇게 두 번 끼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꿰기로 옆을 관통해 줍니다. 이렇게 세 번 관통을 시킨 후에 꼬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크릴이 완벽하게 끼워집니다. 이거는 지금 세 번 관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늘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휘둘러 보면은 이 크릴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이게 꿰기가 중요하냐, 이게 대부분 그냥 이렇게 한번 깨어서 자기가 평소에 끼는 방식대로 뭐 한번 이렇게 한번 깨어서 다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슬립한 5, 6g, 5g 전후의 슬립향지를 30m 장타를 치기 위해 휘두르게 되면은요, 거의가 보면은 크릴이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수구에서 보면은 이런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미끼가 있기 때문에 뱅의 입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원한 입질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찌가 약간 뭐 한 10cm에서 15cm 조류에 제 같은 경험에 의해 보면은 이렇게 미끼가 남아 있을 경우에 찌에 오는 뱅어돔의 반응은 찌가 조류에 잠기는 것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갈 때, 평소에 이렇게 미끼를 끼워서 정렬이 된 후 찌가 잠겨 들어가는 속도보다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갈 때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채보면은 뱅에가 물어있구나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건져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릴을 깰 때 이렇게 몸통에서부터 한 번, 다시 돌려서 두 번, 그리고 장타를 칠 때는 다시 세 번 돌린 상태에서 다시 꼬리 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번 정도 깨는 거죠. 이렇게 끼게 되면은 슬립형 찌라도 조금 뒷바람을 이용해서 칠 경우에는 40m, 50m까지도 수월하게 미끼가 잘 보존되면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갑니다. 미끼가 달려 있어야지만이 뱅에를 유혹하기가 쉽겠죠. 또 이질감도 더하고 시각적인 각도에서 봤을 때도 입질이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게 싫어서 대부분이 보면은 그냥
이 껍질 까는 자체도 이제 귀찮죠. 그래서 그냥 머리만 이렇게 제거하고 대부분이 보면은 이렇게 꼬리도 제거하고 이렇게 꼬리에서부터 몸통 쪽으로 내지는 꼬리에서 몸통 쪽으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